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치료학과 18학번 남경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치료학과 19학번 이영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과 19학번 정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과 19학번 조하은입니다. 빛이 가면 실습실도 있고 다양한 시습지도 있고 종 교수님도 있고 힐링도 있고 시장에 가면 자심리 상담센터도 있고 좋은 학과장님 있고 좋은 동기 있고 우리도 있지. 이제 저도 어른이고 어른처럼 진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워낙 활발하고 장난기도 많아서 그냥 생각 없이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철없이 행동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장난치고 어린이처럼 놀고 행동하다가도 매번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하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사연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철없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후회한다는 점인데요. 그 점을 저는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연자님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의견에 맞출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저희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림을 보고 1대1 해석은 지향하는 편이라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사람 그림을 봐서 우산을 쓰고 있는 걸로 보아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에 표현되는 양에 따라서 그 힘든 일이나 우울,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을 하는데 보통은 많이 그려주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가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다 하는 1대1 해석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담자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인상이 좀 깊었던 수업은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미술치료 개론인데 그게 약간 미술치료 학문에 있어서 조금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학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한테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개론이라서 추천도 하지만 당연하게 들어야 되는 수업이라 아마 모두가 다 듣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이나 매체 탐색할 수 있는 실기 수업이 가장 기억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매체를 내담자에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탐색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검사 수업을 제일 재밌게 들었는데 심리검사 수업 때 실제로 상담에서 진행하는 심리검사 테스트나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심리검사를 다른 사람한테 해보면서 저 스스로 멋지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걸 사용하게 될 거니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제일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이상심리학이라는 수업인데요. 이상심리학은 제가 상담심리학과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정신병리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고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병에는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수업인 것 같아서 이 수업도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미술치료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매체를 사용하면서 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상담심리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심리치료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술치료와 상담심리의 차이점은 내담자에게 사용하는 매개체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미술치료는 미술을 이용해서 내담자의 심리를 평가하고 치료한다면 상담심리는 언어를 사용해서 내담자의 심리를 평가하고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과 이름에 미술이란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포스터를 그려야 한다거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할 때 저한테 되게 많이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미술이나 그림에 대해 굉장히 소질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운 적이 많은데 학과를 말하면 그림이나 미술을 되게 잘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담과 관련된 과다 보니까 제가 상담 심리학과 말을 하면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맞춰보라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원에 갈 건지 그런 내용이 많고 상담 심리학과 비전 좋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희 성격 강점 검사라고 CST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 학과 학생들은 배려형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 학과 학생들은 배려심이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봤을 때 이제 상담심리학과가 사람의 정신병리에 대해서 배울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서 이제 많이 힘든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병에 걸릴 것 같다라는 이제 좀 힘들어서 하는 소리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담 심리학과 특성상 친구들이 대부분 착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 저희 과 친구들은 공감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학과에 대한 환상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이나 기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미술치료라는 학문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건 아닌데 학과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상담을 하게 되고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지 배우면서 조금 그런 궁금증들을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같이 공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담사가 어려운 직업이라는 걸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많고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려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제 진로에 있어서 더 많이 공부하고 그런 로망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은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많이 하는데요. 이유는 더 많은 임상직을 경험해 볼 수 있기도 하고 학부생이 나갈 수 있는 실습 같은 경우에는 보조치료사로 많이 나가는데 대학원을 가게 되면 주치료사로 실습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더 많이 진학을 하게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대학원은 필수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는 필수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담 심리는 아무래도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심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보니까 배울 내용도 많고 앞으로 계속 발견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석사 과정까지 받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거의 대부분이 대학원으로 진학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기억이라든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동요가 될 것 같아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이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다른 치료사에게 안내를 해줄 것 같습니다. 애인이라면 제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잘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좋은 반응으로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전 애인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까요? 저는 미술치료학과이지만 그림에 그렇게 자신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랑 관련된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센터에 가서 받아본 적은 없지만 지금 진행 중인 수업 중에 집단미술치료라는 수업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직접 내담자가 돼보기도 하고 치료사가 돼보기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미술치료를 경험해봤습니다. 저희 학과 이름이 미술치료인 만큼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치료를 미술 매체를 사용하여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적인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미술치료학과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미술을 전공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미술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미술 전공해본 적도 없고 저도 잘 못 그리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학술제를 진행하면서 전시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진짜 잘 만든 작품들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잘 못 그린 그림이 있다면 아마 제 그림일 거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누구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제가 남한테 숨기는 것을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신 친구들이랑 스이 친구랑 같이 어몽어스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상담심리학과 친구들보다 스이 친구 한 명이 더 어몽어스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와 게임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도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재미로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주 하고 친구들과 이제 결과도 공유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100% 믿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검사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심리 검사는 전문가의 상담과 해석이 꼭 필요하니까 자신의 성격을 알고 싶다면 교수님께 말씀드려도 되고 저희 학교 상담센터에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운 것들을 잘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도와주면 최대한 그 친구의 마음을 더 잘 들어주고 하고 싶은 마음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뭔가 친구들과의 상담을 해줄 때 너무 그렇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그 친구들끼리의 유대감이 줄어들어서 좀 낯간지러운 느낌이 들어서 잘 활용을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2학년 때 심리검사 수업을 듣는데 심리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배우고 상담을 받게 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 차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데 그때 성격검사 같은 테스트들도 받고 선생님과 상담도 많이 합니다. 저에게 미술치료란 나의 인생 전시회다. 나에게 미술치료란 일기장이다. 저에게 상담심리학과란 언젠간 꼭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저에게 상담심리는 돋보기라고 생각을 해요. 돋보기가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작은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처럼 저도 상담심리를 배우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고 내담자의 마음도 자세히 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 같아서 돋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와 상담심리학과 소개 영상을 만나보았는데요. 영상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더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차의과학대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그럼 안녕.